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들려드리지 못한 제 입시 풀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그래프를 그려와 봤는데요. 중1부터 재수 수능 때까지 제 성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중1, 중2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시기에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됩니다. 롤. 네, 이 시기에 제가 롤에 미쳤었어요. 롤에. 진짜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싶은데, 집에 가족들이 다 잘 때 몰래 새벽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할 정도로 롤에 정말 미쳐 있었고,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게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어요. 이때는 중2가 딱 끝나고 제가 중3으로 올라갈 시점에 제가 성적이 조금 올라요. 조금. 이때 제가 과고를 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공부를 잘하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때쯤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조기 졸업하면 진짜 좋겠다. 그럼 19살에 대학을 가는 거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성적이 이렇게 올라요. 근데 사실 뭐 택도 없었죠.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때쯤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아시나요? 셰프님들이 나와서 이제 요리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나도 셰프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요때쯤 집에서 막 요리도 막 해보고 엄마한테 막 검사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진짜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을 해요. 나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요리사가 되겠다. 요리 학원에 보내달라.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얘가 공부하기 싫어서 셰프를 하고 싶어 하나?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면 이번 시험 전교 30등 안에 들어와라. 네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라고 해서 이때 공부를 또 좀 합니다. 좀 해요. 조금 또 올라요. 제가 그때 시험을 30등 안에 못 듭니다. 전교생 한 300명 중에서 7, 80등, 9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학원도 못 가요. 인생의 방황을 좀 해요. 이때쯤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뭘 잘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때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는 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은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서 정치를 한번 배워야겠다. 정치외교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가 가고 싶었어요. 왜 연세대는 없었냐? 저는 사실 고려대가 좋았어요. 사실 연세대보다. 이제 내가 입시를 제대로 준비를 해봐야겠구나.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이제 스카이 아니면 안 가라는 말이 요때 나옵니다. 요때. 고1 끝나고 성적을 보니까 이거 스카이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시 파이터로 제가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로 돌리고 나니까 고1의 저한테는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이랑 막 학교 끝나면 무한리필 삼겹살 집 가가지고 배 터지게 고기 먹고 독서실 가서 자고 뭐 이런 생활의 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때는 또 성적이 그대로. 그리고 저는 이제 고3이 됩니다. 한 2월쯤이었나? 제가 독서실을 갔는데 미모의 여성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처를 또 알아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분과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 학창시절 연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방해가 많이 됩니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의 이때 연애는 저한테 도움되는 연애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연애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쏟았기 때문에 이때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사실 연애라는 게 학업에 도움을 주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서로를 보면서 좀 동기부여가 되고 좀 으쌰으쌰 하는 게 또 장점으로 작용을 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신경을 쏟다 보면은 공부에 좀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연애는 잘 생각해보고 해라. 이때 6월 모의고사 칠 때쯤 돼서 제가 여자친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연대 최저는 정말 쉽다. 그때 당시에 연대 논술 최저가 3합 7이었거든요. 이번엔 내가 6월 모의고사 최저 맞춰오겠다, 3합 7 맞춰오겠다 큰 소리를 치는데, 결국 제 6월 모의고사 점수는 3에서 4등급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연대 최저에는 택도 없는 점수죠. 이 점수를 받고 연대 최저를 못 맞췄음에도 제가 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냐? 제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실력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잘 치겠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뭐 1, 3, 3, 3, 3, 3 나왔다가 3, 1, 3, 3, 3, 3 이 3등급들이 자기 실력인데 이렇게 자기 실력을 기억을 한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다 1등급인 줄 알아. 이때의 내가 이랬다. 한 과목씩은 1등급 뜰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걸 이때는 몰랐던 거지. 아무튼 연애도 이때 끝나고 저는 재수를 하게 됩니다. 재수. 12월 달에 저는 경기도의 모 기숙학원으로 제가 입소를 합니다. 일단은 학원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일단 공부를 시작을 했겠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는 요리사가 되겠다.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스카이를 가겠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고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냥 무작정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성적도 그렇게 막 오르지가 않았어요. 몇 개월 동안. 이때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선생님 말씀이 있는데 공부는 원래 힘든 거다. 꾸역꾸역 해라 꾸역꾸역. 좀 지나가듯이 말해주셨었는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단 해보자. 일단 꾸역꾸역 버티기라도 해보자. 3월까지는 성적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도 그냥 했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2번 일어날 거 1번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수능 성적을 잘 받기 위함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제 자신에게 떳떳해지기 위함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제 입시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고 큰 소리만 쳤고 뭔가 보여준 게 없다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 떳떳하도록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재수학원 선생님께서 또 해주신 얘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그 결과는 온전히 내 몫이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었는데 못한 게 아니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목표로 결과를 생각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정말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를 목표로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성적이 죽어도 안 오르더라고요. 이제 와서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친구 앞에서 엉엉 운 적도 있고 그때 얘기하니까 또 눈물이. 근데 그래도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6월에는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이때 성적이 평균으로 내서 2등급 초반대. 이때 저는 희망을 봤어요. 그래도 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적은 1차 함수 그래프로 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가우스 함수 아시죠? 가우스 함수처럼 계단식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또 저는 꾸준히 똑같이 했어요.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니 또 9월에도 조금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한 1등급 대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1등급 대. 그래서 조금만 성적을 올리면 스카이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이때쯤에 하게 됩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을 시점에 세상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무작정 오래 앉아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써라 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수능 한 달 전에 보낸 이 시간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는 시간 빼고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썼던 것 같아요. 씻으면서는 친구랑 문제를 내주면서 씻고 밥 먹는 시간에도 뭐라도 보면서 먹고 수능 전날도 똑같이 저는 해오던 대로 공부를 했고 이제 수능장에 가는 버스에 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했다. 지금 수능장 가서 그냥 최선을 다해 보고만 오자. 이제 다 끝났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온갖 감정들이 이렇게 휘몰아쳤지만 그 안에 긴장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능을 칩니다. 제가 현역 때 수능 때만 해도 국어 시험을 시작하는데 정말 진짜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저는 진짜 심장이 몸에서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요. 재수 수능 때는 그냥 저는 괜찮게 친 것 같아요. 국어도 그렇고 수학을 푸는데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원래 루틴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제 1번부터 19번까지 그리고 22번부터 28번까지 이 쉬운 문제들을 한 번씩 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 푼 다음에 남은 4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이날따라 수학 문제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1번부터 29번까지 싹 다 풀었다? 결국 이 1번부터 29번까지는 다 맞아서 96점이 떴는데, 이때 1등급 컷이 84였거든요. 100분위가 100이었고 제 수능 성적은 2, 1, 1, 3, 1? 사실 이거 사실 1점 차이로 2등급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3등급 이거는 제가 아랍어를 2등급 받아서 이거랑 바꿔서 연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입시를 끝내면서 얻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연대에 왔다는 것도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입시 과정에서 제일 크게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훨씬 저에게는 값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꿈에 너무 강박을 가지지 마라. 나는 목표가 없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동기부여를 찾으러 막 유튜브나 이런 데 돌아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요리사도 되고 싶었는데, 결국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내가 선택한 길, 그냥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여러분들도 먼 훗날 여러분들의 인생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나 정말 후회 없는 그래프를 그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후회 없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